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새벽 2시 50분입니다. 코인 시장은요, 잘 빠지고 있습니다. 아주 잘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황들, 그리고 그 변수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탈출하셔야 된다. 물린 것들도 상당히 털어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구간이 92,000불 정도였었어요. 그 뒤로는 지금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상승이 이루어졌었고요. 근데 그 트럼프에 대한 상승 효과가 이제 끝이 나버린 소재의 소멸이라는 거거든요. 주말에 그런 코인 관련된 그런 이슈들, 그리고 소재의 소멸, 그런 것들이 진행됐을 때는 과감히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숏 포지션에 대한 수익률을 보여드렸었어요. 그죠? 과거에 이제 큰 시드, 이제 크게 좀, 큰 시드라고 해봤자, 이제 뭐 한 몇백만 원 수준입니다. 이제 처음엔 저는 좀 소액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500에서 1000 정도를 만들어서 인출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제 선물 마진 시즈가 500만원 정도가 되게 되면 저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누구에게나 좀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 그래서 인출을 하고 다시 이제 뭐 한 1, 200 정도를 채워서 다시 또 굴리고 만들고 인출하고, 이렇게 반복리에 대한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강조를 많이 드렸죠. 우리 시장은 황금알에 낳는 거위다. 그렇기 때문에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배를 갈랐다가 운이 좋아서, 정말 운이 좋아서 그 거위가 황금이 되긴 하겠지만, 앞으로 황금알을 계속 꾸준히 낳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행동들 했었을 땐 자칫하면 이제 다음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대수의 법칙, 큰 법칙에 따라서 꾸준히 행동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도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의 그 절제력이라고 할까? 이만하면 됐어. 그리고 좀 손해봐도 괜찮아. 이 두 가지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숏포지션에 대한 이야기 자꾸 드리고 있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숏포지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숏포지션을 이쯤에서 또 다시 때려가지고 쭉 끌고 와가지고요. 끌고 와서 이 구간에서는 이제 숏포지션에 대한 정리를 하고, 큰 이제 풀베팅이잖아요. 풀베팅을 정리를 하고 이제 일부 소액으로 딱 바꿔놓습니다. 왜? 이 밑으로 빠지는 게 맛있어 보여요. 그런데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72,000달러에 대한 언급을 조금 드리고 있었죠. 강하게 72,000달러에 대한 언급을 좀 크게 드리면서 72,000불까지 이제는 숏포지션 하다, 그때부터는 이제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겁니다. 4월 달에 이제 반전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기 때문에 반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릴 텐데,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하락을 이야기했던 상황에서 78,000불, 그죠? 78,000불까지니까 실제로 숏포지션 이 정도까지만 들고 간단 말이에요. 풀베팅으로서 여기서 들고 가다가 요 밑으로는 조금만 살살 들고 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언급 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세요. 베팅을 해요. 그게 맞았어요. 운이 좋아서. 일단 실력 운칠기삼이라고 하죠. 뭐 실력도 있겠지만 운도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풀베팅으로 먹어요. 먹고 나서 이 뒤틀에는 시드 비중을 가볍게 해서 먹어요. 가볍게 해서. 그리고 남겨뒀다가 두드려 맞아요. 손에도 봐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또 세게 또 박아요. 풀베팅을 해요. 또 먹어요.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장단이에요. 힘을 주었다가 뺐다가 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이 방송을 듣게 되면 사실 저 방송을 보는 분도 저 단골 손님들 마시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지나갔다가 보신 분이 계신다면 얻어 걸리고 속 편하게 그냥 대충 그냥 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거든요. 오른다 누군가 하락을 떡락을 외치는 사람은 떨어진다 이것만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다면 그 종목이 그 순간부터, 그 말은 그 순간부터 영원히 상승하길 바라세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과 코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고,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중간에 상승이 있었을 때, 제가 52,000불 정도, 90,000불 살짝 넘어가는 정도까지 말씀드렸거든요, 이걸. 근데 실제 95,000불까지 올랐습니다만, 이 위쪽 라인에 대한 미련을 버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미련을 버리시면서도 그 약간의 아쉬움은 적당히 달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확정을 해서 여기 구간에서 강력한 숏포지션을 끌고 갔다고 쳤을 때, 이 밑에 대한 이야기, 자,
여기서부터 78,000불, 근데 여기서부터 많이 빠지면 72,000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72,000불에서 딱 멈추진 않을 겁니다. 72,000불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7만에서 68,000 이 영역대를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72,000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 잡을게요. 73,000에서 4,000에서 한 뭐 71,000? 많이 빠지면 이제 68,000까지도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러프한 영역대를 봤었을 때 이 영역대에 돌입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추세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죠. 규모 있는 반전이 이 정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내가 풀베팅으로 먹고 싶어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누군가는 그럽니다. 한샘처럼 매매하면 저희 돈을 많이 못 번다고.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기서 올라갈 때도 벌었습니다. 상승 이 시장에도 벌었지만 이 신상의 수익률이 더 좋아요. 지금 안타깝게도 여러분들께 속한 얘기지만 하지만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액은 여기가 더 큽니다. 이건 베팅이 크게 있기 때문에 이 앞쪽에는 베팅 금액이 조금 컸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가져가고 여기과는 작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금은 비슷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엔 계산이 얼추 비슷할 것 같은데 수익률은 여기 더 커요. 연금 대비 수익률이. 근데 실제로는 비트코인 요거밖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요거 밖에라고 하면 좀 그런데 한 20% 정도? 그죠? 96,000에서 18 빼면 78,000, 90% 정도 빠졌지만 제 수익률은 지금 2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3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익만 200%니까 원금 대비 400. 그러면 이걸 발라먹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발라먹는 게 베팅으로 발라먹는 게 아니라 비중으로 발라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사실 이제 뭐 괴로우시겠지만 이 밑으로는 일단은 뭐 시나리오를 언급을 일단 먼저 드리자면 72,000불 전후에서는 좀 뭐 브레이크를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유는요, 여기 큰 메이저 추세가 하나 있어요. 메이저입니다. 메이저. 이거는 어쩌면 비트코인 입장에서 크나큰 흐름을 만들어줬던 아주 이제 이 상승장에 주도를 했던 언제부터냐면 이제 23년 10월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23년 10월에 이제 우리가 기다리자 이때였잖아요. 그죠? 상승을 만들었던 이 흐름이고 그다음에 더더욱 메이저 추세가 하나 있거든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추세가 아직 달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24년 10월 이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 뒤로 올라갔던 효과는 이미 다 반납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트럼프 효과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그걸 찌라시라고 표현했던 이유도 사실 그런 겁니다. 사실 이렇게 뭐 글을 쓰는 습식 자체가 없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이 구간, 이제 여기서부터 이 구간에서는 이제 브레이크가 조금 걸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제 이 상승, 이제 트럼프에 대한 효과가 초기화가 되고, 이제 순수하게 비트코인은 어떠냐. 우리 비트코인은, 뭐, 그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비싸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여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여기와 하락 모습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임펄스 웨이브를 봤었을 때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보게 되면 이제 여기가 열리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린다. 이 브레이크는 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반등과 이런 뭐 뒤지고 보고 하는 그런 흐름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나서 밑으로 빠졌을 때 이 5만 불 때 이제 가을이죠. 5만 불 때에서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또는 큰 접속파가 붙을 가능성 이것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월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4월달 이 정도 규모 있는 흐름이 한 4월달에 오른다가 아니라 4월달에 아마 반전한 이런 형태 이러한 모습 좀 보여줘야 뭐 5월, 6월 살짝 반등하다가 다시 여름에 조금 더 죄송합니다. 좀 꼬라박고 이제 10월달, 11월달부터 올라갈 수 있는 흐름. 그때는 또 8만, 9만까지 갈 수 있는 흐름. 그래서 제가 저희 단톡방이죠. 단톡방의 흐름에 저희 단톡방 제목 비번이 항상 저한테 킵이라고 말씀드리죠. 이때 올라갈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이쪽에서 우리 단톡방 비번 보시라고 비번에 뭐라 그랬냐면 그 5만 불이죠. 그러니까 2025 500X잖아요. 5만 불에서 5천 뭐 뒤를 뺀 거거든요. 5만 불대를 볼 수 있다. 많이 빠지게 되면 5천만 원대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추세가 살아있는 게 이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메인 파동이잖아요. 임펄시브 웨이브라고 친다면 61.8 이 여기가 5만 불대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밑으로에서는 과거에 굉장히 강력하게 배팅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올 가능성은 뭐 꽤나 있는 상태.
이제 뭐 25년, 26년 때 올 수도 있고 뭐 나중에 27년 때 올 수도 있겠지만 꽤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30% 정도 보죠. 올 가능성이. 그럼 그거 적은 확률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달봉이라는 곳에서 볼린저 밴드를 좀 보시면 감이 오시는데, 우리가 월몽상 볼린저 밴드에 있어서 이 볼린저 밴드는 이 안에서 여주할 확률이 95%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지금 완전히 지금 차트가 무너져 가고 있죠. 하락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수급 여기서 받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여기서 스타트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럼 이 전체에 대한 되돌림 절반 등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괴로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7만 불 때, 그 7만 불 초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규모 있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 그건 주봉에서 등장하는 부분인데, 일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염두는 하고 계십시오. 이게 뭐 올 거다, 온다, 뭐 이런 관점은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산쌤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95% 열고 오른데 보시면 볼린저가 상단 하단 치잖아요. 하단 치지 말라는 법 없단 말이에요. 그 하단이 이제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럼 이쯤에서 만날 겁니다, 그죠? 3만 불 때, 4만 불 때. 그럼 이 자리가 이제 하나로 치면 5천만 원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하나 5천만 원이 오게 되면 저는 비트코인 사버릴 거예요. 한 개 정도 들고, 이제 저는 이제 또 그때 또 말씀 또 바꿀 수 있겠습니다만, 흐름이 안 들어오면 그때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장기롱으로 매집을 할 수 있는 정말 진짜 일세일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럼 그 뒤로 이제 뭐 27, 28년 넘어가서 만약에 글로벌한 이제 정세에 좀 불안한 요소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 뒤로는 이제 여기가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한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오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좋은 자리, 그런 좋은 흐름들, 이제 반전하는 흐름들 체크하면서 우리분들 시대를 관리하는 게 핵심인 거지.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주봉상 72,000불 언급을 드린 이유는 주볼벤 하단입니다. 그러니까 주볼벤상 이제 저평가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제 스토캐스틱이나 보조지표적인 측면은 이제 1, 2, 3 형태가 등장하게 되면서 여기서 크게 이제 확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확 이렇게 오른다는 말을 못 해주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좀 볼린저 밴드도 하단이긴 하지만 일목균형표가 얇아지는 영역, 그러니까 즉 이런 식으로 난기류에 대한 반등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72,000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아래쪽은 좀 단기 좀 장매수 정력, 그래서 요 정도는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약간 가격대보다는 그때는 또 생방송을 키거나 여러분들 시황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접근하시면서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반등 운이 좋으면 어느 정도까지 가면 이제 한 85,000까지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큰 규모 있는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면 이제 4월달 해서 이제 찍고 5월 넘어가서 6월 정도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또 이 여기고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더블 지그재그로 끝나고 돌아가서 한 번 더 붙으면 이제 가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안 좋습니다. 지금은 좀 안 좋고 안 좋지만 일단은 이것은 누군가에는 큰 기회일 것이고, 또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사실은 이 지금 지잘난 맛에 살고 있는 한쌤이라는 녀석이 여기서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제발 탈출하세요까지 말씀드렸거든요, 최근에. 그죠?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기업금을 해주고 막 시청해 주셨지만 저는 초질간 여기서는 하강이다 계속 얘기 드렸기 때문에 그럼 괜찮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사실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빠지 밀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든다고 들려따라도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 포기할 줄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변수, 그리고 뉴스들에 있어서 이 변수가 여기서 발생했었죠. 우리 주말에 그런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하방으로 왔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또 이 하락의 모습이 또 임펄스 웨이브에 주닫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72,000을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72,000원 근처에서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반등이 첫 번째 반등은요 사실은 조금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포기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 8, 여기 저점이 돼야 되나? 여기가 돼야 되나? 지금 여기를 찍을 조금 고민이긴 한데, 지금 여기를 찍게 되면 이제 61.8에 대한 포인트가 형성이 됐고, 618은 과거에 한번 써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보는 게 맞겠죠. 여기서부터 봐야 될 것 같고, 74,000, 그러니까 74,000에서 72,000 대륙 말씀드리고 있는데 72,000 수급이 좀 강했던 지역이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가 확인이 되게 되면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3파의 가능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충돌해버리잖아요. 그죠? 절대 법칙에서 1, 2, 3, 4, 5가 되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 됐다라고 했었을 때 3파의 가능성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찍고 다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가는 그림을 생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는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러서 지지고 받고 하다가 행보하면서 이제는 큰 흐름에 또 알트장이 연출이 되면서 또 뭐 주구장창 하면서 26년, 27년부터 해서 쭉 올라가는 그림이 형성이 돼야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조금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25년 시장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뭐 그 언급 미리 이제 말씀드려서 예방했던 분들에게는 또 우리는 또 기분 좋은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또 많은 분들이 또 고통받고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저희 이제 단톡방 오셔가지고 제가 조금 짓궂게 행동을 합니다. 좀 자극적으로 행동을 해요. 여러분들 뭐 좀 그 컨셉입니다. 컨셉인데 진심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라는 점. 너무 속이 상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매매를 거꾸로 하고 계셔서 혼자서 막 소리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마음은 열려서 정말 이 채널을 키워서 여러분들께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드리면 또 온갖 너그러꾼들이 와서 욕설을 퍼붓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 저를 믿고 봐주시는 분들에게만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언제까지 갈 거냐, 얼마까지 빠질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중에서 내가 정말 먹을 수 있는 파동들을 캐치하셔서 그 부분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들께 대놓고 추천드리는 종목도 있단 말이죠. 이런 거 잘 모르겠으면 이런 거 사세요. 그런 걸 왜 믿고 사지 못하는데 그게 수익률 성성이 안 차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미친놈처럼 공부하셔야 돼요. 한 쌤처럼 하루에 15시간씩 차트를 보고 공부를 하시든가. 그 공부라는 건 예측이 아니라 경험이 쌓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까지 썰프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부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드렸으니 이제 미증시 쪽으로 넘어가서 증시를 체크해보고 환율 체크하고 경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미친놈처럼 빠지고 있습니다.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등이 실제 나왔습니다. 반등이 꽤나 등장해서 사실 이거 정도 규모면 알트코인에서 어마어마한 반등이거든요. 이게 선물로서는 이게 몇백만 움직이는 반등이라서 전일 했는데,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나서 다시 숏포지션에 대한 언급을 드리면서 다시 들고 갔죠. 근데 저는 이미 이제 다른 종목을 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마진은 좀 아쉬워요. 사실 이 정도면 몇백만 원이잖아요. 그죠? 몇백만 원이 좀 아깝긴 한데, 이제 비트코인 쪽에서 저는 커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증시라는 건 또 빠지는 건 또 빠지면 언젠가 또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 욕심 부릴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숏에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제가 숏 포지셔닝을 할 때는 항상 해지 투자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해지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나중에 모아서 다시 또 좋은 종목들, 알짜 종목들을 매수해서 또 시간을 죽이게 되면 쭉 상승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5,400집에서 많이 빠져도 5,400에서 멈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랑 비슷하게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미증시가 조금 이제 그쵸 5,500, 5,400 이 정도 라인 되겠네 이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빠져서 반등한다고 가자를 외치시면 안 돼요. 빠지면 진짜 순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맞으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팡 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팡 튀어서 5,800쯤 오게 되면 저는 다시 또 숏포지션을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쭉 빠지게 되면 글쎄요. 어쨌든 저는 일단 이 하락파를 다 구경하고 이 반등 파동 목표치에서 숏포지션을 볼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언급 드렸던 그런 이제 5,400, 5,500불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근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좀 아쉽지만 여기는 사실 이거이 좀 많이 빠지긴 했었죠. 10% 정도. 그래서 실제 10%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20%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중국적으로 5,200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빠졌다가 들고 그래서 뭐 하다가 5,200 정도까지 갔다가 여기서부터 다지고 다시 가는 그림에서 승하선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거품존이다라는 말씀 드렸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은 뭐 일단 또 1,450은 또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때문에 좀 자극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엔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런 거 사라고 이거 사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얘는 얼마예요 지금? 20% 가깝게 상승했어요. 8.7 그죠? 15% 세금도 없어요. 환율은 이거 여기서 뭐 살짝 멈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슈팅 살짝 나왔다가 이 구간에서는 아마 콩 쳤다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니까요. 대놓고 잘 모르겠으면 이건 아세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초보분들 어르신분들 그런 말 듣고 그런 거 하시면 돼요. 난 이제 또 모르겠어. 나는 지금 와서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라는 말씀 하신다면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뭐냐 예전에 그거 채권 미 채권 말씀드렸죠. 채권 가격이 엄청 올랐던데 지금 채권 차트는 제가 볼 수가 없네요. 자, 찾아볼까? 네, 못 찾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겠고 이제 코스피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도 이제 미증시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 코스피도 힘을 그렇게 강력하게 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조정을 좀 주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미증시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의 모습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 동부가 쪽 관심 가지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24년 하반기였었어요. 한국 증시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중국 증시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중국 증시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항생테크를 좀 많이 추천을 드렸거든요. 항생지수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제 항생지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한 이제 이런 위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증시는 요건 조금 아직 애매한데 이거 상승 줬었고 글로벌한 위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자산이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좀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쪽으로 항상 너무 엄청 많이 올랐네, 그지? 봐봐. 이렇다니까. 안전한 쪽으로 세팅을 좀 해주시고 지금 이제 막 여기 들어가기는 사실 이제는 당장은 또 추천드리지 못할 겁니다.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좀 저항대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추천하는 건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더 가도 이건 또 놔주셔야 돼요. 가주다가 놀림 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제 슈팅을 주었다가도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일단 언급을 드려서 좀 이때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 4월을 다음 달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쿠팡을 뭐 소소한 그런 흐름이고요. 네. 그리고 뭐 한국 증시들 중에서 여러 가지 또 언급을 드린다면 이마트죠. 이마트도 일단은 물량을 좀 줄이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줄이십시오. 예. 이런 거 오래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들고 나서 또 다른 거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찾아다니십시오. 저는 이제 뭐 제가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종목 이거죠. 그죠? 뭐 빠졌어요. 안 좋아요 차트. 안 좋지만 일단 배당금으로서 매력이 있는 부분이었고 뭐 지금까지 이게 빠져봤자 17,000원밖에 들어가겠나? 그런 마인드. 진짜 얼마 안 빠지잖아. 제가 해지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다른 거 하락할 때 얘는 뭐 고작 요거만큼 빠지는데. 그죠? 뭐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 뭐 이런 것들도 지금은 막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더 이제 랠리가 나와야 될 구간들이 이거는 사실 타이밍 잡기가 불안해서 그냥 좀 보내주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니프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증시인데 여기 다음에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도 증시가 빠지는 걸 보고 여러분들 미증시는 무조건 빠진다. 인도 증시 봐라 이렇게 빠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인도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인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글로벌한 좀 조정이 좀 등장을 한다면 부의 재분배 현상이 좀 드러날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작년부터 하긴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트럼프가 어쩌면 탄핵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트럼프가 한 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미국 죽어 진짜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민중들은 이런 그 괴로운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죠? 당장 나는 이렇게 마약에 빠져서 몸이 지금 막 그냥 중독되어 있는데 그걸 낫기 위해서 몸을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더라고. 안타깝게도. 자,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우리 엔비디아도 나중에 100m로 빠지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고 항생지수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체크해 볼까? 삼성전자 13,000. 네, 뭐 아직 골골거리고 있네요. 그렇죠. 뭐 그런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삼성 SDI인가? SDI
그런 것들도 체크 한번 해봅시다. 21만원. 배터리 관련주들 조금 힘을 좀 못 내고 있긴 하죠. 반도가 좀 나왔지만, 그죠? 어쨌든 다지는 그림이니까 뭐 나쁘지는 않다. 또 시간을 조금 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몇 가지 종목도 있을 겁니다. 차트 모양 이런 것들은 또 위험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 또 좋다고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어쩌면 좀 괜찮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저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러시아와의 관계가 좀 개선되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건설주 같은 경우는 추천을 좀 드렸었죠, 그죠? 현대건설 상당히 많이 갔네, 그죠?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좀 강력하네요, 그죠? 이런 것들 좋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흔들리면 이제 땡큐인 거라, 그지? 현대건설 살 걸, 그죠? 오, 한화는 난리가 났네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강력하게 보여지면서 이제 한국의 국방산업에 힘을 좀 받고 있죠. 근데 이제는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더 가도 저런 건 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거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게 너무 사고 싶단 말이죠. 지금도 더 갈 거야, 막 더 갈 것 같아, 막 오를 것 같아요. 제 눈에는 더 갈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한화라는 종목은 제가 과거에 추천드린 적이 있어요. 봐봐요. 제 공방인데, 자, 24년 8월 17일, 1년 전이죠. 1년 전 여름인데 꽤 긍정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란 말이야. 이때. 이런 모습일 때 노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일 때. 왜냐면 이제 이때도 사실 화학 쪽이라 그런 것들 약간 뭐라고 할까, 이미 에어로스페이스가 힘이 좋고 있었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 좀 아쉽네요. 제가 이걸 실제 샀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과거에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는 이걸 잡지 않으셔야 돼요. 그냥 보내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 찾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런 순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애들. 그래서 그런 거 찾아서 아까 전에 앵어 말씀드렸고, 요 최근에 이제 그죠? 그런 종목들, 건설주들 조금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고, 기아대 강력하죠. 사실 자동차는 비아대가 좋다 그랬다. 차라리 대한항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지금 오토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이 무너지더라도 어쩌면 3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기도 하고, 포스컨과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죠. 그죠? 바닥을 싹 달고 돌리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조사하셔가지고 영업 실적이라든가 좀 글로벌한 투자 같은 거 좀 알아보시고 투자하시면 장기적으로 이런 좀 상승을,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강했었지만 이건 반등 정도 수준이죠. 아마 이 정도까지만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처럼 많이 익어가지고 정말 많이 움직이는 종목도 그때 튀어나오거든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저것 얘기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실 수 있겠지만, 너무 어쩔 수 없어요. 너무 괴로워하지는 마시고요. 78,000불 때. 그쵸. 힘들죠. 너무 힘드시더라도, 이제부터는 이제 쇼충이 한쌤이 이제는 이 밑으로 가게 되면 이제 브레이크에 대한 언급과, 우리 4월달, 3월 말부터는 좀 수급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3월달까지는 조금 약할 것 같고요. 4월달 넘어가서 3월 말 하순부터 어떠한 좀 새로운 시장의 변화들을 좀 체크를 하고, 그 규모가 이제 8만 불대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물리셨던 종목을 또 어느 정도 만회하고 탈출하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과거에도 대응 못 하셔서 어떤 다른 악성 유튜버들이 막 더 간다 해서 물리신 분들 보신다면, 그때 이제 일부의 자금을 가지고 수익을 좀 가졌어서 반드시 파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반드시 파셔서 좀 수익금을 좀 확보하셔서 손실을 조금 줄여놓고, 나중에 다음 턴, 이번에 가을에 또 좋은 흐름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그때가 다시 한번 턴을 할 수 있는 찬스라는 거예요. 그때 또 와서 올려서 또 수익금을 또 손실을 만회하고, 아마 2년 정도 이렇게 좀 관리하면서 손해를 좀 평단을 관리하셔야 나중에 또 큰 글로벌한 규모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요. 저희 부제가 항상 건강한 투자잖아요. 건강한 투자하시고 내동에 빠지지 마시고, 그렇게 꾸준히 우리 본질, 황금알을 낳는 거위, 평생 부업, 그걸 잊지 말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벌어서 좋지만 여러분들은 괴로워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말씀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